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의 구조와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지질이 뭔지 잠깐만 설명하면, 일단 인산이랑 지질이 합쳐진 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서 인지질의 구조에 대해서 보면은, 인지질은 머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리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친수성이 뭐냐? 이 단어 그대로 물이랑 친한,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소수성 부분이 보이죠? 소수성 부분은 위와 다르게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대부분은 H2O,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H2O로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 친수성 부분,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인 머리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인지질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단백질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맨 아래 밑에를 보면은 이거 1번 단백질은 그냥 인지질 크기로 껴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2번 단백질은 인지질을 아예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3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통로가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인지질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인지질에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들은 움직이는데, 인지질이 움직이게 되면 단백질의 위치까지 변하게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질하고 단백질은 서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둘러싸인 세포막에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이 무슨 말이냐? 이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단백질을 통과시키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분자의 크기, 만약에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인지질이 지질의 한 종류죠. 그래서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하가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의 구조를 알아봤고, 이제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산, 일단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산의 개념은 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공간에 많이 있으면 더 없는 공간으로 그냥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도 확산을 하고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확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 다 확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확산 속도부터 볼 건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에서는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 물질은 아까도 말했듯이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들, CO2나 O2 이런 기체 분자들이 잘 통과를 하고, 지용성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하죠. 지용성 물질은 지질에 잘 용해가 되는 물질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나 CO2를 교환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볼게요.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고,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 확산이랑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인지까지 이유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막단백질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로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농도차가 아무리 커도 통로는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무한히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확산 속도를 비교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밑에는 단순 확산이 있죠.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까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 지점부터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죠. 왜냐? 막단백질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동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분자의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들, 분자의 크기가 크면은 인지질 이중층으로는 통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전하를 띠는 물질들, 이온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할 때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고 하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제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삼투를 볼게요. 삼투도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보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일단 용질하고 용액이 뭔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질은 소금 같은 녹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용액은 소금, 물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매가 물이죠. 용질을 용매에다 녹여가지고 용액이 됐다. 어쨌든 간에 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그러니까 연한 소금물에서 진한 소금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죠. 그래서 농도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한다 했죠. 물이 이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중간에 그림을 보면 이 분자들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커서 이동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 대신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낮았던 용액에서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용도가 높았던 용액에서는 물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액의 농도를 맞춰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삼투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의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이 많으면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포에서 삼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대요. 이걸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바깥의 농도가 더 낮대요. 그리고 안의 농도가 높대요. 그런데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이제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같이 세포막을 짱짱하게 잡아주는 벽이 없죠. 그래서 부피가 계속 커지다가 결국에 적혈구 같은 경우 터지기도 한다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선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이에요. 보면은 농도가 같으니까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가지고 이제 부피가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포 안의 농도가 더 낮고 위에 밖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포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가서 이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식물세포를 볼게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는 물이 들어온다 했죠. 그런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일정해진대요. 이게 왜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피 이상으로는 부피가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포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잘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은 뭐 변화가 없고,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볼게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의 경우에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했죠. 그런데 원래 세포벽이 세포막을 감싸고 있는데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게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떨어지는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삼투와 확산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